종목의 바닥을 함부로 예측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닥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 주가가 내려왔다고 덥석 물었다가 지옥 끝까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면 안 되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신용장고는 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오직 신용장고만 믿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보고 매수 타이밍이 되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기장처럼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꼭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아님 말고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되는데, 억지로 막 당장 매수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면은 절대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는 주식을 하시면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성취감이 더하고,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상황도 현재 예탁금 수준이라 가정을 한다면 현재 예탁금 수준은 55조 원 이상을 뜻합니다. 이게 갑자기 한 40조 원대로 내려간다면 그땐 다시 계산을 해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55조 원 근처에만 있어도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큰 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했던 신용장고 17조에서 18조 사이. 이거는 제가 갑자기 지어낸 말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신용장고가 한 23조 원 됐을 때부터 24조 원,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했던 목표치입니다. 이거래일 전 기록이긴 하지만 19조 5천억, 대충 한 19조 원까지 1조 부족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아님 말고식 마인드가 중요한데, 현재는 19조 원대입니다. 목표는 18조 원이고, 당연히 목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등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진짜로 18조 원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당장에서 18조 원대까지 입어야 될 손실은 10%가 넘습니다. 18조에 매수해도 정확하게 저점이 아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18조 원까지 내려와 버린다, 지금 덥석 물어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손실이 최소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더 커질 수가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락에 들어갈 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하락장에서 주식을 10만 원, 예시를 든 가격이고, 딱 10만 원치 매수를 한다면 이 1구간, 그리고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것 같은데, 1구간에서는 3만원, 2구간에서도 3만원, 그리고 3구간에서도 나머지 3구간에서는 나머지 4만원.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증시 상황이 말이 아니겠지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4만원이 아니라 다른 돈을 털어서라도 5만원, 6만원 좀 더 오버를 시킬 것 같습니다. 혹시 변수가 예탁금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탁금에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구간에서 만약에 17조에서 18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목표 익절 구간은 V자 반등이 되겠습니다. 단기간 V자 반등. 목표치이긴 하지만 신용장고가 그렇게 적다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V자 반등까지만 노릴 것이며, 차트상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이 상태라면은 이 정도까지 올렸을 때, 이 근처까지 한 780에서 810, 만약에 지금이 신용장고 18조 원이라 가정했을 때 반등한다면 딱 여기까지만 먹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10%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낙폭이 심한 종목에 따라서 20% 이상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며, 이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약간 부족한 V자 반등까지 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단기간보다 더 긴,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한 3개월, 제가 장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 않지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잡았을 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까지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3개월이라 봤는데, 이건 좀 완벽한 V자 반등, 완벽한 V자 반등이란 지수가 다시 예전 상태처럼 좀 하락하기 초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구간에서 잡는다면 제 기준에서는 최대 6개월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 마찬가지로 목표 익절 구간은 완벽한 V자 반등부터 익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간 V자 반등, 약간 모자란 V자 반등부터 익절 가능. 너무 장기 투자로 잡지 않은 이유가 참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하락장 패턴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또 몇 개월, 1년, 2년 멀쩡하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쌓이고, 쌓일 만큼 쌓여가지고 계획했던 일이 또 실행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이런 폭락장은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 현재 지수의 반등이 크거나 횡보가 길어져 가지고 신용잔고 17조 원에서 18조 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서 17에서 18조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신용잔고 계획 수치가 변할 수 있다. 단순히 신용잔고만 계산하고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지수가 얼마나 길게 늘어지고 얼마나 단기간에 하락하고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인데, 종목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려면 종목 고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단 이 단기간에 V자 반등만 먹고 나가실 분들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ETF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ETF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저라면은 V자 반등 먹을 물량은 100%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5개에서 10개 쪼개서 들어간다. 저는 5개에서 10개 쪼개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쪼개서 들어간다면은 비중 한 20-30%는 레버리지에 줘서 V자 반등에서는 일단 수익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을 고르는 게 포인트인데, 대형주 중에서 고르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가서 잡주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대형주 쪽에서 지수와 함께 낙폭을 한 종목, 지수가 떨어질 때 안 떨어진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지수와 함께 낙폭이 심했던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지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졌던 종목이 지수가 반등할 때 그대로 똑같이 반등을 하거나 그 이상 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 멀쩡한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좀 가파르게 똑같은 각도로 하락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또 하락이 나오면은 모양을 비교를 해서 봐야 되지, 지금 예시로 드는 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모양 비슷한 것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낙폭이 심한 초대형주, 만약에 어제가 신용잔고가 18조 원이었다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좀 비슷한 각도인 첨보, 그리고 CJ ENM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자신과 좀 친하지 않은 종목보다는 좀 친한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그래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라야지 반등할 때도 시원하게 먹고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로 가보면은 종목은 참 많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각도로 떨어진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수가 다시 진정이 된다면 이제 코스피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전에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신고가 간 다음부터 주가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80만 원 선에서 진정이 됐습니다. 이제 가격이 굳어진 것이고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대장이 이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종목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대장 역할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삼성바이오, 지금은 시장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반등 나오고 나중에 안정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추세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지수가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좀 진정이 된다면은 저는 장기 투자를 선택했을 땐 삼성바이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진정이 되었던 구간 70만 원 후반대는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이탈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보면 LG전자처럼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잘 지켜주다가 갑자기 박스권에서 추락한다. LG전자도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뚫어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박스권 하단을 깨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이 구간만 조심한다면은 나중에 코스피 대장을 맡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네이버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지수와 비슷하게 떨어진 네이버, 카카오도 해당이 됩니다. 코스피는 2%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카카오는 6% 상승. 지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내린 종목은 반등할 때도 이렇게 대형주를 하더라도 시원시원하게 반등할 수가 있으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7%가 오르긴 했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지수와 같은 각도로 떨어진 최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매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주도 자신은 없어서 제외. 카카오뱅크도 해당되고 LG전자도 매수할 만한 분위기이긴 한데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5종목에서 10개까지 분할시킨다는 말을 한 것이며, 지수와 비슷한 모양만 보더라도 종목은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되면 직접 매매를 해서 영상까지 올려드릴 텐데, 제가 하락을 바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서 이 구간까지 오는 일이 없이 지금 V자 반등 성공해서 지수가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지수가 안정된다면 그때 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